안녕하십니까. 최용훈 국어전문학원 대표 최용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용훈 국어전문학원의 독특한 국어 학습 방법인 국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풀 학습법은 우리 최용훈 국어학원만의 고유한 국어 학습 방법이고요. 이 국풀 학습법을 학습하는 교재를 우리가 국풀 교재라고 합니다. 국풀이라는 거는 이 국어를 풀이 과정에 따라서 학습한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국어 학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업을 일단 듣습니다. 그렇죠? 예.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다. 요렇게 학습하거든요. 예. 근데 요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편하고 수동적인 학습이다. 과연 요렇게 해 가지고 이 학생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과연 향상이 될까? 독해력, 사고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반에서 1,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1등급이 고등학교 때 1등급은 반에서 1, 2등이고 2등급은 3, 4등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독해력, 사고력이 되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건데 과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출발한 게 국풀 학습법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수업을 들어요. 학원에서. 그렇죠? 국어 수업을 듣고 이거를 집에 가서 모의고사에 적용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요. 이 수업을 들은 내용, 이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말이죠. 독해력,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업을 듣는 것은 개념과 지식을 얻는 거지.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 자체가 향상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집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모의고사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풀이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어는 풀이 과정이 없어요. 국어의 풀이 과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어는 없잖아요. 반면 수학은 어때요? 풀이 과정이 있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쓰고 그것이 맞았을 때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국어는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5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찍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뭐예요? 학습의 기본은 풀이 과정을 쓰고 과정을 검토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면서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도 향상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풀이 과정도 없는데 수학처럼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게 향상될까? 예.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이 시를 읽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시를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원어민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읽는다는 것이 결국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 시를 이해하는 겁니까? 이 시를 이해하려면 독해력과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읽는 거죠. 예. 그리고 애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풀 때 쓱 지문을 읽고 쓱 읽으면서 일단 선택지 3개 정도는 보통 지웁니다. 예. 선택지 3개를 지우고 1번과 4번 사이에서 이제 무지하게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한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몇몇 아이들은 이 선택지 3개를 자기가 지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2개에서 혼동돼요 하면서 마치 2개로 답을 압축한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 근데 자부심은 버리세요.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택지 3개를 지우고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물론 간혹 선택지 3개에서 혼동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걔는 외국인이에요. 예, 걔는 원어민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3개 지웁니다. 그리고 1, 4번에서 갈등을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힘들게 4번을 어렵게 체크해요. 이미 여기 체크할 때 얘는 확신이 없어. 그냥 체크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수업 이제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에 다시 보니까 왠지 또 아닌 것 같아. 어차피 혼동되기 때문에 몰라. 아닌 것 같으니까 바꿔. 1번으로. 그 답을 봤더니 맞은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끝.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끝.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정말 끝난 거예요. 한 3분 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3분 전의 상황. 요 상황이에요. 3분 전에. 얘는 이 작품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게 왜 맞았는지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한 근거도 몰라. 예?
그리고 이거 틀렸다고 했지만 얘도 사실 왜 틀린지 정확한 근거는 모르는 상태야. 근데 단순하게 맞았다고 해서 끝이에요? 이게 얘들이 왜 이러냐? 수학 때문에 그래. 수학이란 과목은요. 동그라미 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왜? 수학은 모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풀이 과정이 다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도 돼. 근데 국어도 과연 동그라미 쳐도 돼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정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어는 말이죠.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혼동하고 갈등하다가 한 개를 찍는 과목이에요. 예, 풀이 과정이 없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5분이면은 뭐 한 5문제 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100문제를 푼다고 해서 얘가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향상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설지를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국어에서 해설지를 보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해설지를 내가 본다고 해서 내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수학이라는 거는 내가 풀이 과정을 다 쓰고 그걸 확인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해설지를 이렇게 풀고 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에서 문제를 보고 내가 풀이 과정을 안 쓰고 그냥 해설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바로 해설지 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수학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최용훈 국어전문학원의 국풀학습법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딱 풀게 돼 있어요. 우리 국풀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뒷페이지에 똑같은 지문과 문제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뭐야? 풀이 과정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풀 교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들길에 서서란 작품이 이렇게 풀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요 작품이 있고 요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정서, 주제를 직접 학생이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이걸 출판을 해주거든요. 근데 학생은 집에 가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끝이에요. 예, 동그라미 끝. 이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어떻게 주제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이 학생이 1번과 4번에서 굉장히 혼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도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해설집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 내가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가야 나의 뇌에 스크래치가 가고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그냥 해설을 풀이 과정을 해설로만 보게 된다면 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법이 사용됐어. 그러면 가나 어디에 사용됐는지 또 실제로 사용된 부분은 어디인지까지 스스로 파악을 해야지.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파악을 해야 내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또 다양한 색채어 사용했대. 그러면 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지 나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지 둘 다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색채어라고 하면 과연 몇 개 이상 썼을 때 다양한 색채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 판단한 것을 확인하는 단계로 해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저는 여기까지 공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은 겁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채점하는 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점이 왜 필요해요? 이 작품의 주제, 얘는 왜 맞았고, 얘는 왜 틀렸고, 얘는 왜 틀렸고, 얘는 왜 틀렸고, 얘는 왜 틀렸고,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가 고3 애들 수능 기출문제를 뭐 10번 풀어라, 뭐 20번 풀어라 이런 말들 많습니다. 인터넷 뭐 학습법 보면은 왜 기출문제를 10번 풀라고 하는 걸까요? 예. 기출문제를 10번 풀라 그러면요. 우리 애들은 바로 우리 고3 애들 이렇게 반응해요. 선생님, 기출문제를 2번도 못 풀겠어요. 왜? 보자마자 답이 기억나요. 그럼 못 풀겠어요. 이러거든요. 걔들은 뭐냐? 답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답이 기억나? 그러면은 답 체크하고 풀어. 자, 기출문제를 왜 10번 풀라고 할까요? 그거는 결국 뒤에 나오는 이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10번 풀라는 거지. 그 답을 뻔히 아는데 아는 답을 10번 푸는 거예요? 아는 답을 똑같이 체크하는 거 10번을? 그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네가 정확히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국어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의 근거를 그냥 대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또 국어의 풀이 과정을 직접 쓰고 검토하고 수정, 수학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독해력과 사고력은 향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맞았는지를 정답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풀학습법입니다. 자, 이제 국풀학습법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국풀학습법이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윤 국어학원이 이제 전국에 30여 개로 이렇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렇죠? 우리 국풀학습법, 학생의 국어 성적을 반드시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풀학습법은 반드시 오릅니다. 감사합니다.